바캉스, 단수로 쓰면 공, 부재, 속이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권의 바캉스는 정권 공백을 뜻한다. 복수로 쓴 바캉스는 학생들이 놀이, 운동, 여행 및 기타 재미있는 여가 활동에 바치는 시간을 뜻한다. 그러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시간임이 분명하다. 옛날에 수공업자들과 농민들에게는 바캉스가 없었다. 그들은 바캉스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바캉스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계절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리듬에 맞추어 노동했다. 남학신 만드는 사람은 1년 동안 수요와 자신의 생산 능력에 비례하여 일정한 숫자의 남학신을 만들었다. 농사꾼은 어떤 시기에는 바쁘게 일했지만 또 여러 달 동안은 거의 쉬다시피 하는 때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불행, 그리고 또한 휴식에 대한 그들의 치열한 욕구는 공업화 및 대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노동의 리듬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그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최고 생산성의 법칙으로 변했다. 그때부터 주말의 휴식과 연가는 노동자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바캉스는 결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바캉스는 모든 습관들의 갑작스러운 단절이며 정상적인 환경의 낯선 변화와 파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고되게 일하는 생활은 좋은 생활이 아니고 좋지 않은 환경,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구토를 자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떠남과 도피와 변화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바캉스에서 행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그것이 평소에 잘 준비된 것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흔히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해독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해독에 앞서 우선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들의 심장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항상 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휴식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 단 한 가지 근육만이 이 불연속성의 법칙에서 제외되는데 바로 그것이 심장근이다. 이 근육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박동한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절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근육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휴식할 것이다. 심장의 비밀은 그것이 2번의 박동 사이에 아주 짧은 한순간 동안 휴식한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의 휴식, 잠, 바캉스는 분산되어 그것의 노동과 긴밀하게 뒤섞여 있는 것이다. 심장처럼 노동하라. 너무나도 재미있고 창조적이며 다양한, 그리고 특히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잘 편입되어 있고 노력과 성숙의 국면들이 너무나도 리드미컬하게 교차하는지라 그 자체 속에 휴식과 바캉스를 내포하는 그런 노동을 하라.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제가 채훈 라디오를 시작하려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 책을 읽어주는 채널이 넘치고 넘친다. 근데 저는 책을 읽어주려는 의도는 1도 없었고요. 이 문장을 훔치다를 부활시키는 김에 이제 제 로망인 라디오 형식으로 해보자 라는 사적 욕망 충족이 100%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제 그런 차에 또 한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이런 채널이 너무 많아서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조금 고민이 듭니다. 전혀 새롭지도 않은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그냥 읽을 사람 읽게 놔두지. 뭘 굳이 문장을 훔쳐가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10번은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 진로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예. 규모는 지금 1월이 방학 기간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뭐 강의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서 개강 준비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문장을 훔치다는 그 중에 제 손에 잡힌 책, 미셸 투르니에의 산문집 예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글은 투르니에가 동네 정육점 주인과 나눈 대화로 시작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물었대요. 직업이 작가라면 1년 내내 바캉스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떠들었나 봅니다. 투르니에가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캉스도 없고 은퇴도 없고 휴가도 없고 병가도 없구나. 아, 이건 이상적인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몹시 공감이 됐습니다. 공부하는 백수의 특권이랄까요?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애초에 공부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만둬라 마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울 것이 남아있는 한 공부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세계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휴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건 아마 공부가 노동과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가 휴가는 아니죠. 무언가를 계속 하긴 하니까요. 다만 공부를 하는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 만남, 웃음, 어떤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이 그 과정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노동 후에 보상으로서 휴가를 얻듯이 공부 후에 그 반대급부로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공부는 투르니에의 표현대로 심장의 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리듬의 삶이나 활동에는 번아웃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외부를 향해 자기를 소비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장처럼 활동하지 않는 한 휴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휴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충분히 그 자체로 만족스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노동과 휴가의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은퇴를 하시면 이 이상적인 삶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살짝 권유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휴가 혹은 방학은 뭔가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 즐거운 것을 하는 시간? 거꾸로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은 뭔가요? 즐겁지 않은 시간? 보상을 위해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시간?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